이야기는 주인공 라그나르더 블랙데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그리움 리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부터 우리는 그를 라그나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그나르의 현재 삶의 목표는 정부 군사 조직인 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초반, 그는 논이 지부 중 하나인 카구츠치시에 잠입해 생물 무기 누를 제거하려 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는 라그나르에게 달려들어 문화예술 교류라며 격렬한 공격을 퍼부어 그가 힘겹게 방어하게 만듭니다. 비록 무술 교류지만 누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라그나르를 압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는 라그나르에게 묘한 감정을 가진 듯 자신의 검을 머리카락에 묶어 라그나르와 자신을 찔렀습니다. 그 후 누는 그를 안고 함께 재련소로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그 전투는 들의 알루카시라는 소녀가 아주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레그나르는 아직 살아있었고 혼자서 노안의 그 지점을 초토화시키며 불타는 전장으로 만들었다. 전투가 끝난 후 이곳에는 너뿐이고 자네뿐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드레트로가 나타나 레그나르 바로 위에 서 있었고 빨간색 전신 복장을 입고 있어서 맨이 불편해했다. 하지만 드레트로는 레그나르의 힘을 잘 통제한 것에 대해 칭찬하러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드레트로가 카구츠치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레그나르는 아직 그 도시 내부의 칼드론을 파괴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로 칼드론은 일종의 차원문 같은 것으로 소환하거나 바이오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확실히 하려고 레그나르는 직접 확인하러 갔다. 이때 들어오는 초록머리의 친한 친구인 테룸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만났고 다차원 공간에서 무언가를 관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미래의 음모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자마의 입을 통해 드로우가 사실 용령 마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금발 소녀인 노엘 버밀리온 중위가 등장하여 매우 반동적인 외모의 금발 남자에게 에이론 마군라는 봉인된 편지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편지입니다. 그가 편지에 적힌 라그나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읽자 그는 마치 하이볼을 마신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 남자가 키사라지라는 이름의 소령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라그나르가 카구수치에 올 것임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 떠났으며 떠나기 전에 부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동안 라그나르는 카구수치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으며 맨이 말한 대로 시설이 꽤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가던 중 락날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가는 도중 락날는 길을 가로막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문제 생길까봐 걱정한 그는 그 소녀를 넘어가기로 했다. 그 순간 그녀가 돌아서서 어두운 얼굴과 교통 신호등처럼 붉은 눈을 드러내며 뛰어올라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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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울부짖었다. 그 후 그녀가 락날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그는 쉽게 한 손으로 받아내고 벽에 내던졌다. 그 후 락날은 그녀가 카카교단의 제자임을 알게 되었고 중요한 건 그녀가 배고파서 미야오 미야오 라고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뜨끈한 라멘 한 그릇을 사줬다. 이때 그녀의 이름은 에오스타오임을 알게 되었고 아요스타오는 90억 엔의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를 사냥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 도망자가 바로 락날이었던 것, 그는 충격에 빠졌다. 그렇다면 이오스타오는 그녀가 상금을 받을 때 라그나르와 상금을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라그나르가 꽤 많은 식사비를 챙겼기 때문에 이오스타오는 깊은 잠을 자기로 결심했다. 이오스타오는 햇빛 아래에서 낮잠 자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갑자기 라그나르가 손에 찬 장비 때문에 환각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라면 한 줄도 먹지 못한 채 끼니를 프로포스쳤다. 그래서 그는 이오스타오에게 그 그릇을 주기로 했다. 가게를 나서면서 라그나르는 스승의 말이 생각났다. 그의 손에 있는 장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리고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라그나르가 찬 장비의 이름은 그리모어 아제르이다. 이때 마카 언니는 멀리서 관찰하며 라그나르의 눈빛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노가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이때 뇌른 카구수치 도시의 13층에 발을 디뎠지만 갑자기 기차칸 안에서 초록색 머리를 한 남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 나오자 뇌른 그를 보고 놀라게 되었다. 그는 바로 하자마 대장이다. 이때 나는 그가 정보부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모와 부하들에게 편안한 태도로 인해 뇌른 매우 곤란해했다. 특히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이때 하자마는 뇌렉에 키사라지를 본부로 데려오고 혼자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노엘은 카구츠치 시의 경계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라그나가 도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자 하자마와 뇌엘은 키사라지를 찾기 위해 나누어 찾기로 하고 카구츠치 본부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하자마는 뇌엘을 향해 경멸의 표정을 드러냈다. 이때 라그나 쪽은 요스타오가 계속 따라오면서 방해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요스타오가 라그나의 팔을 감싸자 그의 그리모어에서 보라색 에너지가 폭발해 요스타오가 어지러워졌다. 그 후 그는 요스타오에게 소리치고 떠났다. 조금 가다가 라그나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앉아 쉬었다. 그동안 라그나는 자신의 스승의 칭찬과 조언을 떠올리며 혼자서 점프하고 누워 잠을 청했다. 갑자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은 노엘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여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다가가 확인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라그나는 세아라는 여자아이에 대해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큰 불꽃으로 산산조각나고 그 불꽃 속에서 하자마 대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라그나는 누군가에 의해 남자로 변해 고통을 느끼다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고 그때도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라그나는 깨어나고 보니 어떤 소녀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었고 그 소녀는 세아와 매우 닮아 있어 혼란스러웠다. 세아와 혼동했더니 이제는 요스타오와 혼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노엘은 라그나를 걱정하며 천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엘이 라그나의 팔에 손을 대자 그리모어가 에너지를 방출하여 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라그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 노엘을 한쪽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이동했다. 이때 라그나는 논의 본부에 들어갔고 여기서는 조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얗게 덮여 마치 천상의 경치처럼 보였다. 여기가 논의 본부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갑자기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라그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라그나 앞에 다가와 아까 그 소녀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그의 허리 옆에 아주 긴 검이 꽂혀 있었다는 것이다. 인사를 나눈 후에야 라그나를 과거에 양아치로 만든 자가 진 키사라지임을 알게 되었다. 진이 과거 양아치였던 일을 언급하자 라그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큰 칼로 진을 베려 달려들었지만 진은 자신의 검으로 쉽게 막아냈다. 분한 라그나는 그를 무찌르기 위해 결투를 하기로 결심했다. 말을 마치자 진은 라그나를 향해 얼음 조각을 쏘고 곧바로 손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은 약간 우월한 면모를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검에 얼음의 힘을 결합해 라그나의 한 손을 얼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그나는 빠져나왔지만 진에게 찔릴 뻔했고 라그나의 상처가 얼어붙어 라그나는 헐떡거렸다. 그 틈을 노려지니 맹렬히 공격했지만 라그나는 그리모어를 사용해 방역하며 하늘을 날아오르게 했다. 그 후 라그나는 뛰어올라 용발차기를 날려 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진은 피를 토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이때 우리는 진이 라그나의 친동생임을 알게 되었다. 라그나가 떠난 지 몇 분 후 노엘과 하자마가 들어와 진이 라그나와의 전투 후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다. 하자마는 백신만 원했지만 노엘은 라그나를 쫓고 싶어 했기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막 달려가려 할 때 하자마는 음흉한 표정을 드러내며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서 사라졌다. 라그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나왔을 때 그의 몸과 그리모어는 눈앞의 남자의 하키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였다. 제코의 평가에 따르면 라그나는 승리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소개를 들어보니 그가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검을 뽑아 라그나에게 돌진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하쿠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쿠맨은 라그나에게 돌진하여 강력한 배기를 날렸지만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매우 여유로워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라그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었다. 라그나의 거의 모든 배기는 그에게 쉽게 무력화되었다. 그 후 하쿠맨은 라그나가 돌진하며 베려고 할 때 목을 잡았고 가볍게 어깨를 흔들어 라그나를 수십 미터 날아가게 했어요. 날개가 필요 없었죠. 라그나는 벽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상태로는 곧 하쿠맨의 검 한두 번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제 라그나는 무릎을 꿇었고 하쿠맨은 너무 약하다고 조롱하며 남은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하쿠맨의 검 앞에서는 어떤 공격도 효과가 없었어요.
바로 지금. 하쿠멘은 여기서 라그나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강력한 푸른빛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노란 원들이 하쿠멘 전체를 감싸며 그의 의도를 막았어요. 그 노란 원들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한 소녀가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쿠멘은 그 숲을 더미를 쉽게 파괴할 수 있었다. 효과가 없자 그녀는 라그나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그가 하쿠멘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그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라그나를 커버했지만 하쿠멘에게 무력화당했다. 그 와중에 그녀의 전자기기도 함께 파괴되었다. 하쿠멘이 다시 돌진하려 하자 라그나는 그리모어의 힘을 발동해 블래스트 블루를 소환하며 주인공에게 힘을 더했다. 그 후 라그나는 하쿠멘과 맞서 손을 맞대며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라그나는 계속해서 짙은 보라색 에너지를 하쿠멘에게 발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쉽게 막아냈다. 하지만 전쟁의 여진이 근처의 하자마를 끌어당겼다. 노엘은 또 다시 어딘가 거대하면서도 익숙한 곳으로 잘못 들어갔다. 여기는 다름 아닌 1화에 등장했던 연금술사 작업실이다. 갑자기 무언가가 노엘에게 들어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연금술사 작업실 위에서 갑자기 누가 소환되었다. 이때 라그나는 하쿠멘과 동등한 힘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의 몸에서 보라색의 힘이 폭발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베기 위해 돌진하며 푸른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이때 노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그녀에게 자신이 12호 소재라고 소개했다. 즉, 실험체 번호 12라는 뜻이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소재는 두 마리의 사막 독수리인 봄백을 소환했다. 한편 그녀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1화에서 사용했던 검을 사용했다. 자신이 시기 때문에 초반에는 소재가 쉽게 그녀를 제압하며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접근해 무릎 공격을 날려 소재를 뒤쪽 벽에 세게 부딪히게 했다. 일어나자 노엘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노엘이 통제력을 잃고 힘차게 총을 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녀는 쉽게 피하며 날카로운 검으로 반격했어. 노엘도 쉽게 총으로 검들을 막아냈지. 그저 기다리던 그녀는 함정을 치려 했지만 오히려 총에 맞아 쓰러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어나 노엘 쪽으로 다가갔고 노엘은 겁에 질려 총알을 다 쏘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 이로 인해 노엘은 거의 소변을 볼 뻔했어. 생사의 위기에서 어린 시절과 형인 지약. 나와의 추억이 떠올랐어. 작은 아이의 과거를 살펴볼 새도 없이. 눈은 뇌를 향해 칼을 던져 그녀를 끝내려 했다. 노엘이 점수판에 오를 것 같았지만 갑자기 자크나가 나타나 작은 아이를 보호했다. 작은 아이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자크나가 돌아보았을 때 노엘은 무언가 때문에 울고 있었다. 그 일을 잊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눈은 자크나에게 오니짱이라고 부르며 다시 그의 몸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해 그를 역겹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습과 그 말투는 그를 세이야를 떠올리게 했고 눈은 그가 그녀를 잔인하게 파괴했던 일을 잊지 않았다. 그 일을 할 때 그는 매우 즐거워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눈은 자크나의 연약한 영혼을 찌르는 가시처럼 달콤한 말을 사용했다. 말할수록 가시가 더 깊이 박혀서 자크나가 침착함을 잃고 시간의 물줄기에 휘말려 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침착함을 잃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누가 자크나를 향해 검을 쏘아대면서 그는 힘겹게 방어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뇌를 기절하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맞았습니다. 눈은 자크나에게 주먹을 날리며 먹이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크나와 눈은 하늘에서 땅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땅에 착지하자마자 라그나르는 누를 보고 매우 불만스러워하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1화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고 그는 검을 휘두르며 방어하고 그리모어로 지원했지만 뒤에서 검이 달린 머리카락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너무 긴 검 때문에 누의 몸을 관통해버렸다. 한 화살로 두 마리 제비를 잡는 격이다. 그걸 제쳐두고 누는 자크나를 안았다. 그로 인해 검이 누의 몸을 찌르게 될 텐데도 말이다. 하지만 누는 상관하지 않았다. 오니짱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때 자크나가 이 애안더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래스트 블루를 소환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가 토해낸 피의 더미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누는 매우 걱정했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해방하기 위해 그와 함께 불타는 연금술의 용광로로 자살하자고 제안했다. 아마 자크 나도 너무 지쳐서 누와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자크 나는 세이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노엘이 깨어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속도로 달려 자크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돌아왔다. 노엘과 자크나의 손이 닿자마자 에너지가 발생해 누가 자크나와 분리되었다. 결국 누만이 금속 용광로에 떨어졌고 과거는 반복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자크나와 하자마도 멀리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노엘이 자크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주었지만 자크나가 죽은 줄 알고 노엘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작가는 그가 일어나 노엘과 재회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자크나가 다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엘은 그를 치료할 사람을 찾으러 달려갔다. 노엘이 떠나자마자 자크나가 다시 나타났고 자크나의 입에서 노엘이 에이즈의 정통 후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을 마치고 자크나는 다시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동시에 노엘도 돌아왔고 노엘 쪽을 바라본 자크나는 그녀가 세하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다이츠로는 어딘가에 있었고 그는 눌리플렉스라는 마법과 여러 가지 토핑 스킬을 펼치고 있었다. 거대한 결계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 거대한 건축물을 감쌌다. 우주 괴물의 강력한 마법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괴물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 공격은 튕겨져 나가 주변의 산들만 파괴할 뿐이었다. 라그나르와 노엘이 있는 곳에 갑자기 약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 후 하자마가 모습을 드러내고 노엘의 관심을 끌었다. 노엘이 그의 눈을 바라보자. 그녀는 라그나르의 손을 만졌을 때처럼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때 그는 뛰어내려 모자를 벗어 조커를 복사해 붙여놓은 듯한 얼굴을 드러냈다. 라그나르는 그가 과거 비극을 일으킨 자임을 알아채고 분노에 차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라그나르가 나타나 그에게 떠나라고 충고했다. 그때 그는 마치 치명타를 내뿜는 이아수와 싸우는 병사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라그나르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뛰어넘어 하자마를 향해 베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피하고 마법 공격으로 반격했다. 건축물 일부가 부서졌고 라그나르는 뇌과 그가 재련소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해냈다. 그 후 하자마는 떠나기 전에 라그나를 화나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때 제트는 노엘이 그의 눈을 바라볼 때 그녀가 그의 존재를 우연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관리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넘어 하자마의 얼굴은 모자를 쓴 후 처음처럼 차분해졌다. 장면은 카구츠치시의 13층으로 전환되었고 도시 전체가 걱정하게 만든 충격이 있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안개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리치 선생님과 린후아라는 소녀 학생이 있었다. 그 후 라그나의 일행은 라그나가 낮잠을 자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때 우리는 랑나를 전투에서 도와준 소녀 코코노에가 어떤 남자의 귀환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코코노에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녀는 언젠가 그 남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그녀는 의무를 다하고 떠났다. 이때 노엘은 그가 누구인지, 왜 랑나가 이 하자마를 테룸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했다. 또한 노엘은 랑나가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해했다. 하지만 랑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서 노엘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노엘이 떠나자 랑나는 누군가를 부르며 나왔다. 어둠 속에서 마법사처럼 생긴 소년이 나타났다. 현상금이 걸린 사람의 직감으로 라그나는 그가 현상금 사냥꾼이며 라그나를 추적하기 위해 고급 마법 무기인 닉토레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했다. 그 후 소년 옆에 있던 사람이 망토를 벗어 던지며 라그나를 공격하는 여성 로봇이 드러났다. 우리의 조커인 하자마는 열기구에 앉아 기름진 오리알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아주르 후계자의 힘에 대해 잡담하고 있었다. 그 후 하자마는 레리우스 클로버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르가 12구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자께서 설명하자면 아주르는 매우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의 원천이다. 아마 노엘은 아주르에 대한 실험 중 하나일 것이며 레리우스는 그녀가 실패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와 싸우면서 아주르를 발현했다. 하자마와 레리우스의 전화통화에서
그들이 아주르 후계자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에주르의 힘을 계승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경우는 노엘입니다. 에주르 석세서를 얻은 후 그들은 신을 죽이는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하자마는 노엘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노엘이 에주르를 자동으로 활성화하게 하고 닉토리즘 본베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렐리우스는 이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누의 실험이 에이주레와 비슷한 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이하자마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12호 실험만 있으면 렐리우스가 이길 가능성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후 렐리우스와 하자마는 이와 관련해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이와수 뒤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렐리우스와 말다툼하는 동안 하자마는 이미 4개의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5번째 과일이 하자마의 뱃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뇌렉에 큰 증오를 불러일으켜 그녀의 몸속에 있는 무라쿠모 유니스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 세상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하자마는 뇌를 미치게 만들기 위한 계획에 그녀의 옛 친구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 후 하자마는 진키사락이 치료 중인 병원에 전화를 걸어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동시에 간호사들에게 제로팀의 츠바키저이 중위에게 이와수 씨의 3번째 아르치코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하자마는 조커처럼 미소를 지었다. 한편 라그나가 전투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초강력한 누나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소년과도 맞서야 했다. 그 누나가 라그나르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그 소년은 라그나르의 아부터 제지까지 빼앗으려는 계획을 일찍부터 세웠다. 그 말을 들은 라그나르는 그 소년에게 일찍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라그나르는 그 누나를 뛰어넘어 소년 쪽으로 베었다. 소년은 피했지만 라그나르는 재빨리 2번째 배기를 날렸다. 그 배기는 소년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고 다행히 누나가 제때 소년을 구했다. 그 소년과는 달리 라그나르는 카구스치 도시의 아주 깊은 층으로 떨어졌다. 적은 마법력 덕분에 그 낙하는 다소 부드러워서 그를 기절시켰다. 그때 다람쥐 꼬리를 가진 한 소녀가 라그나르를 찾아냈고 우연히도 그녀는 요스타오의 친구였다. 라그나가 의식을 잃은 동안 나는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그때 라그나가 물을 기르러 가던 중 갑자기 그의 집이 폭발했다. 달려가 보니 모든 것이 잿더미와 불길 속의 변해 라그나는 멍해졌다. 그때 진과 세이아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진의 손에 꽤 긴 창이 들려 있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진은 그 창으로 라그나의 가슴을 찔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은 라그나의 팔을 베어내어 순식간에 그를 푸른 머리에 붉은 머리로 만들었다. 팔을 잃은 고통에. 그런데 그 조커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잘린 팔을 들고 놀리기 시작했어. 가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유키테룸이라고 소개했지. 그래서 하자마라는 이름은 단지 첩보 활동을 위해 만든 가명일 뿐이었어. 테루미는 지루하지 않게 라그나르에게 팔을 돌려줬어. 살아있다면 그 팔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였지. 그때 테루미는 세이아를 잡아가서 자신이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 진도 떠나기 전에 그 폐허를 또 한 번 쳐내며 마무리했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지금의 냉철한 모습은 과거에 받았던 혹독한 대우의 결과라는 것을 깨어나자. 작은 아가 요스타오의 동생들과 특히 가슴이 엄청 큰 리치 선생님을 만났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오리엔트 마을의 의사라는 거였어요. 리치가 그리모어를 검사하는 동안 요스타오가 뒤에서 나타나 리치의 가슴이 엄청 큰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그녀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일은 넘어가고 요스타오는 네가 회복될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경호를 할 거야. 잎사귀를 남기고 떠나고 그녀를 남기고 떠나서 노엘이 남았어요. 이때 노엘은 차가운 인기남인 그 남자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가 그녀를 구했고 친근한 행동도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배 위에서는 진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상태는 아직 꽤 안 좋아요. 이 장면은 노엘이 군사학교 1학년 때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노엘은 풀밭 위로 올라가면서 고양이 소리를 흉내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녀가 쓰고 있던 종이를 제안에게 날려보냈고 그는 그 종이를 주었다. 자는 지금 군사학원의 회장이다. 첫 순간부터 제안은 노엘이 과거의 한 사람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에 놀라서 계속 노엘을 응시했다. 노엘은 그가 종이의 내용을 읽었다고 생각해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했다.
하쿠메는 코코노에게 사사로운 일에 끼어들었다고 쇠사슬에 묶이고 있었다. 하지만 하쿠메는 더 이상 코코노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다. 코코노에가 그의 힘을 강화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쿠메는 여전히 코코노에가 만든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그렇게 강하지만 코코노에는 원한다면 그를 발도리로 다시 가두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관리자가 발도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유키 테루미와 같은 위험한 존재들을 봉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이다. 하지만 코코노에는 하쿠멘이 필요하다. 그의 몸 안에는 수산호어 유닛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발도리를 언급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이조는 발도리 안에서 자칭 타카마가 하라라는 초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이조는 발도리에 안전하게 드나들며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때 3명의 초지능이 제이조에게 그녀가 스쿠요미 유닛을 소환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하지만 제이조는 이 초지능들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설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타카마가 하라의 초지능들이 발도리의 감옥에서 테루미를 해방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타카마가 하라가 테루미를 풀어준 이유는 이 초지능들이 테루미를 이용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건을 선택했다. 동시에 테루미를 빌려 아주르의 힘을 차지하려 했다. 이때 라그나의 상황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라그나를 위해 이오스타오는 직접 혼합수프를 끓여주었다. 비록 그 수프는 돼지 사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라그나가 먹자마자 엄청난 양의 뷔페를 즐겼다. 그날 밤 뇌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다람쥐 꼬리를 가진 그녀가 뇌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마코토입니다.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도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코토는 뇌에게 카구츠치 땅 전체를 흔들리게 한 거대한 빛기둥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뇌는 카구츠치의 13층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코토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 충격은 타케미 카즈치라는 이름의 니토레스 녀석이 일으킨 것 같다고 합니다. 어둠 전쟁 때 소란을 일으켰던 니웰스 녀석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어둠 전쟁 후에 봉인되었습니다. 이때 뇌는 군사 아카데미 연습생 시절 처음 치른 시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코토는 뇌과 함께 다녔던 같은 반 친구였으며 보라색 머리의 치바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레스 마법의 기원이 마법과 과학의 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흑수의 쇼를 상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케미 카즈치는 어둠 전쟁 시기에 흑수를 막기 위해 아레스 마법을 사용하는 니웰스의 일원입니다. 다케미 카즈치는 9대 법사와 6 영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인공 무기 중 하나입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치바키의 태도를 보면 그녀가 진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막 만났을 때 진은 뇌만 뚫어지게 쳐다봐서 치바키가 몇 번 불러야 겨우 뇌를 쳐다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때 뇌는 매우 향수를 느끼고 치바키가 많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마코토는 치바키가 카구스치에 온다는 소식에 매우 걱정했다. 하지만 마코토는 치바키가 여기 오는 이유가 진을 처치하기 위해서라고 알렸다. 그는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탈영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치바키의 정의의 날개 특수부대가 제로분대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도 자그나와 접촉한 후 도망쳤기 때문에 처치될 것이다. 이 명령은 테루미가 치바키에게 상사의 명령이라고 전달했다. 아마 테루미는 뇌의 친구들을 이용해 구의 아주르 힘을 활성화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후 치바키는 신비로운 방을 열고 아로스 마구스 이저이의 봉인 조각을 사용해 진과 뇌를 추적했다. 진은 지금 어두운 골목에서 그의 처참한 시체를 찾고 있으며 그가 도망친 이유는 그림자 속에서 은혜를 해결하기 위해 자그나를 찾고 싶어서다. 자그나의 스승이 진에게 인사했지만 진은 그 고양이가 누구인지 몰라 깜짝 놀랐다. 고양이는 자신의 이름이 주바이라고 소개했다. 우연히도 그 이름은 진이 여기서 느끼는 소란의 6 영웅 중 한 명의 이름이다. 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주바이는 500만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 잘못 말했다. 그 폭풍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주바이가 언급한 힘은 그의 명령의 힘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한 주바이는 등을 돌리고 떠났으며
미래에 그와 함께 싸울 동료가 되어달라는 초대도 잊지 않았다. 뇌는 마코토의 제안에 따라 카카회에 가서 야그나를 찾기로 결정했고, 마코토도 누군가가 주바이에게 쫓기면 바로 그녀에게 전화하라고 잊지 않았다. 마코토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뇌니 카카회로 가는 길에 그녀는 리친 의사와 마주쳤다. 리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막대기를 꺼내 뇌를 때리려고 했다. 그녀는 논의하는 사람이다. 뇌는 야그나를 찾으러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몇 번 침을 삼키자 리치는 드디어 막대기를 치우고 뇌를 카카길드로 데려갔다. 야그나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할머니가 돌봐주는 손녀처럼 보였고 이오스타우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 쌀죽 저 쌀죽을 먹이라고 강요했다. 리치는 돌아와서 라그나르가 상처가 아직 차갑지 않은 상태에서 붕대를 벗긴 것에 불만을 품었다. 반면 뇌는 라그나르의 육팩 복근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은근히 눈치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첼리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쳐서 약해지는 맨을 비난하며 여러 번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반면 락날은 레이첼이 그를 그곳에 두고 떠난 것에 대해 불평했어요. 안에서는 노예니 맨의 상처를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에 맨의 순수한 몸매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했어요. 이때 노예는 기약날을 건조한 고대 유물처럼 감싸며 그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테루미는 이때 다른 뿔 달린 인물들을 만났어요. 그가 위험해 보일 때마다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이때 코노에는 전투에 사용할 새로운 실험체를 만들어낸 것 같았고 테루미는 마치 삼촌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레이첼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고 그곳에는 흰 머리카락의 집사가 이미 차를 준비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제이초가 1화 초반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제이초의 걱정은 다카마가 하라. 일행과 테루미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테루미가 나오면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제이초, 자신은 그저 상황을 관찰하며 나쁜 상황에 대해 조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코네가 타거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타거는 코네가 구해준 사람으로 임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이보그가 된 인물이다. 현재 타거는 보호구역으로 이동 중이며 카구수치에서 불과 2000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도 테루미와 릴리우스가 카구수치에 도착했다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의 목표는 아제르의 힘을 계승한 뇌를 잡는 것이다. 코노에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타거에게 노엘 버밀리온을 잡는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코노에 씨는 내부에서 비리 소식도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ARS 마구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코노에 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후 두 사람의 라디오는 중단되었고 타거는 붉은 염색체에 감염된 거대한 녹색 로봇을 카구수치로 출격시켰다. 부상 중인 맨으로 돌아가면 나머지 세 소녀는 탁구탕을 만들고 있었다. 라그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이오스타오는 라그나의 피부 상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치료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리치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리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만 그런 치료법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오스타오의 말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뇌는 매우 열성적으로 반응했어. 이오스타오의 축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카카회의 약국에 넣을 약을 꺼내지도 않았어. 지금까지도 그녀가 약병을 꺼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이오스타오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다이쇼가 나타나서 모두를 먼 외딴 곳으로 이동시켰나 봐. 그곳은 오직 이오스타오가 말한 카카회의 온천뿐이야. 이곳은 매우 신성해서 목욕만 해도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해. 그 후 이오스타오는 매우 실용적인 일을 했어. 모두의 옷을 날려버리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지. 그 중에는 선생님인 타오리치도 있었고 배초도 딱 맞는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몸매를 돋보이게 했어. 샷시피 풀 HD 화질로 올리니 관리자 눈이 부실 정도야. 입에서 날아다니는 영물의 입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그 끈이 라그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어떤 사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끈은 주인공이 신경 쓰지 않는데도 계속 앞에 서 있어. 아마 주인공이 굴로리와는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직도 해변에 서 있는 소녀들로 돌아가자. 그들은 아주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끈의 해상도가 1440p라면 리치와 노엘의 해상도는 이미 피클볼을 넘어서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끈이
주변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소녀들이 항상 떠다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박은호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남자처럼 행동했고 그로 인해 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모두 온천에 들어가 몸을 담그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모두 함께 있었던 일들 후에 휴식을 취했어요.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리치가 온천수를 떠서 노엘에게 건넸어요. 정말로 마신 후에 노엘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즐겁게 놀고 나서 다이토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어요. 박은호의 시간과 노엘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했지만 그것이 다이토를 불편하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제 할 일은 그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온천수에 휩쓸린 후 모두 서로 흩어져 버렸어요. 혼자서 라그나와 노엘은 카카 회관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신발 더미 속을 걷고 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괴물이 돌진해 와서 노엘은 니웰스의 한 종류인 본벽을 사용해야 했다.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라그나의 검은 이미 떨어져 버렸다. 노엘이 그 두 개의 본벽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본 라그나는 충격을 받았다. 노엘은 CA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CA가 사람을 죽였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니웰스의 모습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라그나는 자신의 그리모어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에게 물러나라고 경고하며 다시 예전처럼 차가운 태도로 뇌를 혼자 남겨두었다. 그래서 뇌는 다소 상처를 입었다. 라그나가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줄기가 나타났다. 라그나가 계속 살고 싶다고 대답하자 제트로는 그에게 그리모어 아제르를 주었고 라그나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해했다. 마치 그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장면이 항구로 전환된다. 이때 라그나는 자신의 검을 다시 주었다. 라그나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두 번째로 보게 되었다. 매번처럼 라그나는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이오스타오를 만났던 것처럼 그 소녀는 그에게 달라붙어 소리쳤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목받고 싶지 않았던 라그나는 그 아이에게 한 끼를 사주기로 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세나라고 소개하며 라그나가 블레이드스크에 의해 추적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그나는 쉽게 센나의 몸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정체를 물었다. 센나도 숨기지 않았다. 즉시 센나는 영혼을 불러내어 루나라는 이름의 영혼이 그녀의 몸에 들어오게 했다. 루나가 영혼을 불러내자 그녀는 라그나를 변태 로리촌이라고 디스했고 관리자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루나는 자주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같아. 디스 후에 즉시 라면 한 그릇으로 분노를 달래러 뛰어들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전에 그녀의 니웰이 빛나기 시작했고 루나는 기절했다. 그 자리에 여섯 영웅 중 하나인 플래티넘, 더 트리니티가 있었다. 그러나 트리니티는 나타나서 테루미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아직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라지고 루나는 깨어나서 탁자 위 음식을 다 먹고 떠났다. 높은 곳에서 타거가 라그나의 위치를 발견해 코네에게 보고했다. 코네는 즉시 라그나 바로 옆에 누를 소환했다. 라그나가 가게에서 막 나온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누가 훨씬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등장하자마자 누는 수많은 검을 날려 라그나를 공격했다. 라그나는 반격하며 누의 뒤로 몰래 돌아가 공격했다. 하지만 누는 쉽게 알아채고 라그나의 물리 공격을 튕겨냈다. 누는 연막탄을 터뜨려 라그나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강하게 벽으로 밀쳐 부수었다. 이때 코노에 씨가 이것이 누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험체 램다라고 말했다. 근처에서 루나와 세나는 전투의 여파를 느꼈지만 루나는 라그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났다. 한편 라그나가 누의 이름을 부르자 누 안에 남아있던 기억들이 그녀가 라그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 실험체가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한 코네 씨는 태거에게 램다를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떠나기 전 태거는 라그나에게 협력할 것을 잊지 않고 당부했다. 그날 밤 진은 라그나를 찾으러 헤매다가 시시감이라는 남자를 마주쳤다. 진이 그의 얼굴에 두 개의 상처를 새긴 바로 그 남자였다. 시시가미가 진을 찾으러 온 이유는 자신의 고대 왕을 위해 복수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비록 부상당했지만 진은 이미 방어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마치 바람처럼 시시기미가 어느새 진 앞에 나타나 바로 강력한 일격으로 진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시시기미는 진이 부상당한 것을 재빨리 눈치챘다. 한편 노엘은 리치가 방을 떠난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후 노엘은
문 앞에 서 있는 린화라고 보이는 소녀에게 부르며 따라오라고 했다. 그러나 린화는 쫓아내고 시시기미가 데려온 임시 숙소로 돌아가 부상치료를 받던 진과 리치를 다시 만났다. 이로써 관리자님은 시시기미에게 우아함 점수 1점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시기미가 진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진이 부상당했기 때문이다. 부상당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신 같은 전 세계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리치치는 그가 현상금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시시가미의 친절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진은 리치치의 치료법을 비판하며 RS 마법사들의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치치는 RS 마법사는 SES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사용자에게서 힘을 점점 빼앗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마친 리치치는 진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은 깨어나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이 자신의 검을 되찾으려 할 때 시시가미가 아침 식사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도심에서는 치바키가 진이 머무는 곳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치바키는 과일 장수 아저씨와 정보를 교환했어요. 돈이면 남의 일도 귀찮게 하는군요. 이때 라트나가 비슷한 지점인 노니 지점에 도착했고 진은 시시기미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는 진에게 치유하는 동안 거리 불태우기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했고 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거리 불태우기 할 때 시시기미는 마치 총수 같았어요. 차례차례 사람들 모두 시시기미를 리더로서 인사했어요. 반면에 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듯 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논이 사람이라서요. 잠시 후 시시기미는 진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떠났어요. 진을 혼자서 거리를 돌아다니게 두었다.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치바키가 나타나 진을 놀라게 했다. 치바키는 자원봉사자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치바키는 진에게 그가 탈영죄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치바키는 그가 돌아와서 관대한 처분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진은 라그나르와의 결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라그나르를 언급하자 그는 매우 분노하며 노엘과 닮은 얼굴을 가진 자들에게 주먹을 날릴 결심을 했다. 노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라그나르는 미친 듯이 옆벽을 주먹으로 쳐서 움푹 들어가게 만들었다. 진은 이 나이에 너무 고집이 세다. 그래서 치바키는 아마구스 이저이의 봉인력을 사용해 진을 돌아가게 강요했다. 그 후 치바키는 진을 아무도 대화를 들을 수 없는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갔다. 치바키는 진에게 돌아가라고 충고했지만 갑자기 테루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리고 왕실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며 여기서 진을 반드시 죽이라고 강요했다. 누군가 치바키를 조종하는 것을 본 진은 방어를 위해 칼을 뽑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칼이 89분 1초에 걸려버렸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치바키가 진의 가슴 한가운데에 칼을 꽂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진이 쓰러진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하지만 진이 명령에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은 곧 명령의 힘이 사라진다는 의미야. 하지만 타카가하라는 그 일을 원하지 않아서 시간을 되돌려 시시기미가 숍을 떠나기 전으로 돌아갔어. 그 후 시시기미는 네가 혼자 거리에 타는 일을 막기 위해 너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어. 두 사람이 떠날 때 치바키는 물가에 도착해서 잠깐 들러 한잔 했어. 테루미 쪽에서는 타카가하라의 개입을 이미 눈치챘기 때문에 그가 쉽게 예측했고 대비책도 마련했어. 코코네도 그동안 손을 놓지 않고 람바에게 첨단 지원 장비를 장착했어. 그날 밤 진이 왜 검이 제대로 뽑히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밖에서 시시기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는 내게 떠나라고 조언했어. 왜냐하면 마을의 논의 멤버가 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야. 진이 떠나기 전에 시시가미는 상처가 다 나면 진과 1대1 대결을 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츠바키는 케이블카에서 내려진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수배 중인 뇌니였다. 긴장된 상황과 달리 뇌는 츠바키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뻐하는 듯 보였다. 마코토는 사람이 거의 없는 논지점 안에 있었고 뇌넥에서 츠바키를 만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현재 타커는 카구츠치시의 아주 낮은 층에 있어 뇌과 라그나르를 추적 중이다. 뇌과 통화 후 타거는 뇌를 놓치지 말라는 임무를 받았다. 뇌니 그녀를 놓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츠바키에게로 돌아가 그녀는 진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츠바키는 몽상에 잠겨 있어서 뇌니 불러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츠바키는 자신이 정의의 날개 팀에 합류한 이유를 말하고 있었지만
뇌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츠바키는 뇌에게 본부로 돌아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와그너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의문점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다. 뇌는 이 카구츠치시에서 와그너와 관련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츠바키는 와그너가 늘 거짓말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뇌니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받았다. 그럼에도 뇌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그를 옹호했다. 더욱이 뇌는 최근의 행동들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왕실에 헌신하는 사람인 만큼 츠바키는 뇌니 하는 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또한 뇌니 왕실에 반하는 혐의를 제기했어요. 뇌니 너무 고집이 세다고 판단한 츠바키는 뇌네 직위를 박탈하고 영구히 추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라그나르는 드레를 만났어요. 습관처럼 라그나르는 드레와 말다툼을 잇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드레가 함께 드라마를 구경하게 했어요. 츠바키에게 돌아와서 뇌니 더 이상 왕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목격했어요. 츠바키는 아마고스 이저이의 봉인력을 사용하여 뇌를 제어했다. 지금 카구츠치는 마치 외부의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불판과도 같다. 테루미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그는 츠바키가 이저이를 사용하면 그녀의 눈빛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비록 자신의 빛을 잃게 되더라도 츠바키는 그것을 사용하여 뇌를 본부로 돌아오게 강요했다. 건물 위에서 라그나 지금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라그나와 그 끈은 아무도 현재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갑자기 뇌니 소리쳐서 그의 주목을 끌었다. 아래에서는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츠바키가 뇌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자 그녀는 니웰스를 꺼내 방어해야 했다. 하지만 자매 때문에 뇌는 츠바키가 공격할 때 그녀를 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츠바키를 탓하지 않고 츠바키에게 친구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여 츠바키가 망설이기 시작하며 계획이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테루미는 츠바키의 마음속에 침투해 그녀를 자극했다. 테루미는 뇌니 평범한 졸업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츠바키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런데도 뇌는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진의 비서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테루미는 진 곁에 더 이상 그녀가 아닌 뇌니 있다는 사실을 자극하며 새가 그녀의 눈을 가렸다고 말했다. 츠바키는 분노에 휩싸여 뇌에게 달려들어 맹렬히 공격했다. 테루미는 자극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노근이 웰스와 함께 떠나며 뒤에는 싸우는 두 나비만 남겨두었다. 경기로 돌아와서 츠바키가 너무 몰아붙여 공격하자 뇌는 진지 모드로 전환해 반격했다. 자신이 불리함을 느낀 츠바키는 ARS 마구스를 발동해 가진 모든 힘을 해방시키고 신처럼 결말의 일격을 날렸다. 라그나는 나타나 그 검을 가볍게 받아내며 그것이 라그나임을 알아챘다. 츠바키는 더욱 분노하며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라그나가 츠바키의 검을 베어낸 바로 그 순간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이전과 같은 시나리오였다. 그때 렐리우스가 나타나 제12호 실험체를 점검했다. 뇌는 ARS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렐리우스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뇌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닛일 뿐임을 알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자리를 떠났다. 츠바키가 떠나자 뇌도 곧바로 츠바키를 쫓아갔다. 그때 다이토로가 라그나에게 뇌니 완성되지 않은 실험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라그나는 뇌의 눈 색깔이 세이야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테루미에게 돌아갔다. 그는 두 나비의 전투가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난 것에 충격을 받았고 테루미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했다. 그때 뇌는 츠바키를 따라잡았고 두 사람은 마주쳤다. 뇌는 츠바키의 눈이 이제 더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이저이를 사용한 결과였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츠바키는 뇌니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질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츠바키는 뇌니진의 비서 자리에서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츠바키를 사랑했지만 작가는 뇌에게 친구의 힘을 빼앗았고 그는 실패자로서였다. 츠바키는 뇌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무력한 뇌를 뒤로 한 채 떠났다. 이때 우리 붉은 피부의 타건은 꾸준히 계단을 올라가 아제르를 찾아 나섰다. 운이 좋다면 타건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코코노에가 보낸 요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뇌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코토가 나타나 츠바키에 대해 물었고
이것이 뇌내 눈물을 터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어느 터널 안에서 테루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연극이 자근에 의해 망가진 것에 대해 불평했다. 그래서 다음 연극에서는 누군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만들 것이며 뇌 안에 있는 깊은 원한을 최대한 끌어내 아제르의 힘을 스스로 발동하게 할 계획이다. 갑자기 천장에서 검은 슬라임 덩어리 하나가 떨어졌다. 그 덩어리는 땅에 닿자마자 괴물로 변했고 이 슬라임 괴물은 아제르의 힘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 테루미에게 아제르의 냄새를 맡고 공격하기 위해 뛰어갔지만 그는 쉽게 막히고 한 방에 생명이 끝났다. 하지만 그 슬림 괴물은 카구스치 13층의 어떤 시설로 이동되었다. 램드에 대한 연구 중에 코코노에는 우연히 쓴 커피를 자신의 달콤한 몸에 쏟았다. 변화하는 동안 코코노에는 옷을 화면에 던지면서 그 위에 몇 개의 버튼을 우연히 활성화시켜 램다가 무장하지 않은 채 카구스치 13층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그 슬림 괴물도 여기 있었고 램다의 아제르 냄새를 쉽게 맡아 램다에게 공격을 감행했다. 슬림의 촉수로 램다를 묶어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 다음 그 슬림은 램다의 온몸을 감싸 그녀의 힘을 흡수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렉나가 지나가다가 그녀를 그 슬림 덩어리에서 끌어냈다. 이때 슬림은 라그나의 몸에서 강한 아제르 냄새를 맡았지만 그는 그것을 베어내어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램다가 일어났을 때 라그나는 그것이 바로 램다임을 깨달았다. 코노에에게 돌아가면 그녀는 램다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운이 좋았다. 램다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두르면 코노의 이 붉은 기지가 발각될 위험이 있다. 코노에가 시설 외부의 카메라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너무 큰 사양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때 라그나는 램덱에 매우 경계했지만 램다는 전투할 의사가 없어 보였기에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길을 지나쳤다. 조금 가다가 라그나는 램다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달려가 확인했다. 알고 보니 작은 녀석이 땅 아래에서 무언가에 끌리고 있었어. 이쪽에서는 코네가 비밀리에 시스템에 해킹 중인데 그들의 카메라를 이용해 램다의 행방을 찾으려 하고 있어. 코노에는 곧 해킹에 성공할 것 같아 기뻐하고 있어. 하지만 너무 똑똑한 그들이 서버를 껐기 때문에 코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어. 램다는 이때 남자의 이름을 물어보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만들었어. 라크나는 궁금해하며 그가 이름을 말했을 때 램다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어. 정말로 몇 초 후에 램다는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그에게 다가가 팔을 감싸 안았어.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해하고 있는 반면 코노에는 램다를 되찾을 방법이 없어 머리가 복잡해져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장면 전환, 마코토와 노엘. 이때 노엘은 치바키를 찾으려 하지만 마코토는 안전한 은신처를 찾자고 제안한다. 노엘은 이것이 테루미의 명령인 줄로 착각한다. 하지만 마코토는 노엘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그것은 테루미가 정보가 없는 백지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마코토는 테루미의 기록도, 그의 나이를 언급한 기록도 찾지 못했다. 마코토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 후 마코토는 코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다. 마코토가 그렇게 한 이유는 노엘과 츠바키, 라그나가 램다를 파괴할지 고민한 끝에 램다가 일종의 시설이기 때문이다. 램데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다친 수컷 타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램다는 이제 어린아이 같아서 락나가 생물학 지식을 발휘해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락나는 통증 완화제를 만들기 위해 풀숲으로 약초를 찾으러 갔다. 램다는 어린아이처럼 뒤따라갔다. 이때 코노에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코노에는 붉은 마귀에게 도움을 청해 램다를 찾게 했다. 약초를 찾은 후 락나는 즉시 진통제를 만들어 다친 타타의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드민의 선생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램덱에 가르쳤다. 그때 램다는 라그나의 소매를 잡았는데 아주 귀여웠다.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라그나의 팔이 욱신거려 램다는 그에게 진통제를 줄 기회를 주었지만 효과가 아주 없을 것 같았다. 장난을 치다 지친 라그나는 램덱에 나팔을 불어주었고 이후 그녀에게 나팔 부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녀의 실력은 아직 부족했다. 맑은 하늘과 흩날리는 구름 아래에서 램다는 수줍게 라그나의 팔에 기대었는데 마치 라그나에게 감정을 품은 듯했다. 그 후 램다는 인간의 청과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녀 같은 로봇에게는 원래 없는 것이었다.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후 붉은 마귀가 램다를 찾아 코코노에게 그녀를 되돌려 주었다. 이때 우리는 램다가 실과 누의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램다는 코코노에가 테루미를 처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생명 무기이다. 램다를 회수한 후 붉은 악마는 뇌를 찾으러 갔고 테루미도 뇌의 냄새가 필요했다. 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냄새입니다. 어떤 냄새인지는 테루미가 밝히지 않았다. 코코노 에와라그나 간의 전화통화는 이 정도로 끝났다. 일본의 변태 테루미는 보라색 머리의 소녀를 깨웠고 그녀는 뉴 웰즈처럼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 테루미가 소환한 분홍 머리의 여왕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왕이 깨어나기 전에 테루미가 궁전으로 먼저 가서 점검할 것입니다. 라그나는 지금 방향을 잃고 뇌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무작정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든 뇌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쪽에서는 마코토가 뇌를 어디론가 데려가 코코노에와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도 라그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어 라그나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장면이 리치에게로 전환되며 그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테루미가 들렀던 지하 배수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테루미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성과 이름을 분명히 말해 리치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테루미는 그가 리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희망은 그녀 앞에 있는 생물이다. 그녀가 항상 기다려온 사람은 로이며 이전 편에서 언급된 슬림 생물은 하크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한때 인간이었다는 것이지만 아주르의 힘을 남용하여 이렇게 변해버렸다. 테루미가 말한 희망은 로이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노니 감시실에서 노엘과 마코토는 노니 법수군의 방에 침입했다. 그것은 테루미가 나타날 때까지였다. 현재 이 방에는 노니 병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마코토가 여기 침입한 이유는 고노에게 연락하기 위해 라디오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마코토는 노엘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노엘이 치바키와 싸우는 동안 마코토는 카구츠치에 있는 본부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마코토는 가장 위층에서 바로 아래의 콜드론과 연결된 재단을 발견했다. 마코토는 불쾌한 빛을 느꼈지만 그것은 츠바키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코토는 법의군 본부가 사라진 것이 테루미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마코토의 예상대로 맹세한 병사들은 뇌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테루미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에피소드 초반에 소환되었다. 그 후 마코토는 뇌의 무전을 사용했다. 코노에씨 본부에 지엔유라는 별명으로 연락을 보냈다. 처음에는 일주일 후에 코노에씨가 사람을 보내 마코토를 데리러 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코토가 뇌를 찾았다고 알리자마자 코노에씨는 30분 후에 붉은 악마 타거가 약속 장소에 도착할 것이라고 바로 통보했다. 마코토에게 코노에 교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테루미보다 코노에씨를 믿는 편이 더 현명하다. 마코토가 테루미의 기록에 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뇌는 테루미 유키라는 이름을 정확히 읽어내 마코토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다. 뇌니 그 이름을 알게 된 이유도 이상할 게 없다. 전에 맨이 그에게 그의 진짜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다. 맨 얘기가 나오면 맨은 뇌를 구하러 간 결정 때문에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 계속 찾아도 뇌니 어디 있는지 전혀 찾지 못했고 마코토는 치바키가 테루미의 명령을 받아 진과 뇌를 쫓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츠바키는 진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편 진은 계속 라그나를 쫓고 있다. 라그나는 카구츠치 기지의 고사님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구츠치 중심지에 모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뇌는 걱정하며 츠바키를 찾으러 달려가려 했지만 마코토가 막았다. 뇌니 얼굴을 드러내면 테루미에게 붙잡힐 것이다. 마코토는 지난번에도 츠바키가 뇌를 보내줘서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마코토는 뇌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후에 츠바키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 뇌니 안심할 수 있다. 진의 위치로 돌아가면 그의 신풍검은 아직 칼집에서 뽑히지 않았다. 가던 중에 어둠 속에서 츠바키가 나와 진은 꽤 놀랐다. 그리고 츠바키가 입고 있는 자원봉사 복장은 진에게 꽤 궁금증을 일으켰다. 하지만 츠바키는 진이 너무 오랫동안 궁금해하지 않도록 했다. 츠바키는 여기 의무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진을 뇌내 본부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츠바키는 진이 명령을 불복종하고 탈영한 죄로 그를 고발하며 무기를 내려놓고 그녀와 함께 본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진은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었다. 츠바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진은 라그나를 찾아서 자신의 검과 라그나의 검 중 어느 것이 더 날카로운지 확인하느라 바빴다. 그래서 진은 츠바키가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싶었다. 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진은 자신이 츠바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츠바키는 이번에는 진이 자신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츠바키는 이저이의 힘을 회복하고 진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진은 칼을 뽑지 못했지만 츠바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진은 그녀가 죄의 가문의 전통 물건을 꺼내 싸우는 것을 보고 결국 패배를 인정했다. 츠바키는 왜 진이 자신과 싸우기 위해 칼을 뽑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 후 그녀는 진에게 다가가 그의 피를 조금이라도 얻으려 했다. 진은 틈을 타 마법 공격을 츠바키에게 날렸지만 그녀는 쉽게 방패로 막았다. 붉은 악마 타거는 마코토와 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테루미가 타거 옆에 다가왔다.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타크가 테루미에게 전투를 시작했다. 그때 츠바키는 이조이를 사용해 진을 빛의 광선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사용할수록 아이저이의 회복 효과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츠바키의 눈이 서서히 떠진다. 츠바키는 황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빛마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이 츠바키에게 황가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물었을 때 세뇌된 사람들답게 츠바키는 황가가 자신에게 빛과 절대적인 정의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 정의가 자신의 눈에서 빛을 빼앗고 있지만 그리고 황가는 백성들에게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은 눈이 황가를 섬기지 않으면서 왜 이카루가 시를 공격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 질문은 현실의 진실을 정확히 찔러 츠바키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이 너무 정확하게 말한다고 그를 탓하기 시작했다. 이제 처음으로 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진은 또 논이 반대파를 숙청한 이유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였다는 것도 폭로했어요. 그리고 그 숙청의 도구는 츠바키가 봉사하는 정의의 날개 부대였어요. 작가가 잊은 것 같은데 이조이 사용의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두뇌 위축이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뇌를 써도 츠바키는 깨닫지 못했어요. 갑자기 지니즈바이의 명령력에 관한 말을 떠올리며 진은 정의의 힘이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깨닫고 그 힘이 자신에겐 매우 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시 진은 새로운 힘을 해방시켜 작가의 대사를 정확히 읽고 츠바키를 멀리 내던졌어요. 너의 검이 드디어 항아리에서 뽑혔어. 그때 진은 자신이 어떤 힘을 깨달은 것 같아서 츠바키에게 공격을 시도했어. 정말 그랬어. 츠바키 주위와 그녀의 두 다리는 진의 공격을 막은 후 얼어붙어 있었어. 진은 츠바키에게 그 정의를 포기하고 아마고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츠바키는 마치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듯이 진을 멀리 쳐냈어. 하지만 방금 해제된 힘으로 진은 단 한 번의 검으로 츠바키를 쉽게 쓰러뜨리고 떠났어. 그때 우리는 아마고스의 회복 효과를 분명히 보았고 츠바키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어. 새로운 힘을 손에 쥔 진은 진정한 적을 깨달았어.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는 사람은 바로 라그나르다. 라그나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스승 주베이가 나타나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라그나르의 기운을 본 그는 라그나르가 절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베이는 단지 누군가에게 죽지 말라고 충고할 뿐이었다. 라그나르가 떠나자 레이첼의 집사가 나타나 주베이가 라그나르를 돕지 않는 이유를 의아해한다. 하지만 주베이는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이첼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집사에게 차를 준비하라며 돌려보내고 자신은 처리할 일이 있어 자리를 떠난다. 이때 마코토와 노엘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타거가 테루미에게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 테루미는 마코토와 노엘이 온 것을 그들의 목소리로 쉽게 알아차렸다. 이때 츠바키는 삶의 목적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다. 하지만 테루미가 소환한 보라색 머리의 여왕이 나타나 츠바키가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라그나는 노나의 본부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어서 함정에 빠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안개가 끼고 라그나는 자신의 게임을 함께하던 동생과 재회했다. 그날 아침
타카마가하라에서는 진의 명령의 힘이 깨어났다는 논의가 있었다. 타카마가하라는 그 명령의 힘이 이 세계의 잔인한 운명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이첼은 마테르 유니스가 그런 미래를 원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때 타카마가하라는 여전히 이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원하며 이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는다. 이때 레이첼은 테루미가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한다. 하지만 타카마가하라는 여전히 침착하게 그가 하는 일이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믿는다. 단지 이조의 무기가 깨어나서 그들의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하지만 레이첼은 지금 타카마가하라가 제시한 미래에 불만을 표하며 그것이 너무 지루하다고 느낀다. 진과 라그나의 최약자 검싸움으로 돌아가자. 이때 업그레이드 52B 버전의 검을 든 진은 속도와 힘에서 라그나를 압도한다. 그 후 진은 라그나를 뒤쪽 벽으로 내던졌다. 동시에 진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모두 라그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진은 라그나의 머리를 가져와 그 악을 끝내고 싶어 했다. 진은 슈퍼사이언 블루로 변신하여 라그나를 공격했다. 라그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모어의 힘을 사용해 늑대 형태로 진에게 달려들어 물었다. 하지만 진은 이미 너무 강해져서 라그나의 그 늑대를 돌로 만들어 버렸다. 계속해서 세급 스케이팅 무용을 하며 라그나에게 연속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진은 자신의 형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형으로서 동생이 창피당하게 할 수는 없지. 라그나는 강력한 배기 공격을 날렸지만 진은 이하수로 변해 바람벽으로 막아냈다. 그 후 회오리를 일으켜 라그나를 날려버렸다. 이때 라그나는 테루미와 마주친 후 그리모어의 힘을 계속 사용해 공격했다. 그는 조커처럼 익살스러운 면모를 보였지만 마코토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테루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코토가 7구역 소속인 테이거와 연락했다며 조직 배신자로 몰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마코토는 노엘이 도망칠 수 있도록 피해 길을 열었지만 테루미는 이를 쉽게 예측하고 두 사람 뒤로 순간이동했다. 마코토가 날아가는 동안 뇌리 본백을 활성화했다. 테루미의 예상대로 뇌는 본백을 활성화하고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노엘은 마코토와 함께 테루미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편 코코노에도 램다를 이동시켜 두 사람을 지원하며 커버했다. 그 사이 노엘과 마코토는 2대1 전략으로 테루미를 밀어낼 수 있었다. 부하에게 무참히 당한 테루미는 망가진 쇠사슬 한 방으로 마코토를 쓰러뜨렸다. 이를 본 노엘도 마코토를 지원하며 공격했지만 테루미가 쉽게 다가와 뇌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 후 테루미는 뇌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해 그녀를 즉시 쓰러뜨렸다. 테루미는 작은 족제비 마코토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가 미쳐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코코노에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코코노에는 라그나에게 힘을 주어 그를 의지하게 했다. 그동안 테루미는 거대한 체인으로 마코토를 BDSM으로 계속 괴롭혔다. 마코토의 끔찍한 소음은 뇌를 깨웠다. 노엘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테루미가 자신의 작은 다람쥐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엘은 여러 번 테루미에게 마코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다음 조커는 자신의 심리 조작 놀이를 계속하여 뇌의 약한 영혼을 짓밟았다. 테루미는 그녀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노엘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의 상처를 2배로 만들기 위해 테루미는 현재 츠바키의 상태가 노엘의 저주받은 존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리자는 테루미의 우아함에서 한 점을 빼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테루미는 노엘과 맞서기 위해 여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 후 테루미는 뇌를 환상 속으로 끌어들여 과거의 이미지를 사용해 뇌의 연약한 영혼을 자극했다. 그로 인해 뇌는 절망에 빠져 무너졌고 테루미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다. 테루미가 이렇게 한 목적은 뇌의 증오심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낀 테루미는 마코토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던져 노엘을 미치게 만들었다. 테루미는 이 순간을 매우 즐겼다. 그는 뇌의 총 앞에 서서 뇌를 최대한 자극했다. 그리고 맹목적인 증오 속에서 노엘은 재앙의 촉발기를 활성화하고 힘의 한계에 도달했다. 노엘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마법원을 소환했다. 테루미는 총구 앞에 서서 오늘 아침 스페인 대결의 해설자처럼 열정적으로 논평을 계속했다. 이때 노엘의 정신은 테루미의 화려한 말에 무너졌다. 그 마법원 안에서 거대한 기계가 나타났다.
출현하자마자 그 기계는 뇌엘과 결합하여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결국 가장 기뻐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테룸이었다. 라그나와 진의 전투로 돌아가면 두 사람은 아직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승 주바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이 전투를 막았다. 주베이가 진에게 명령해 칼드론으로 내려가서 무언가를 목격하게 했어. 이때 라그나르도 테루미를 따라잡아 카구수치성의 1층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1층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었어. 제단 위에는 노엘이 거대한 로봇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 스쳐 지나가듯 라그나르는 테루미의 의도를 알아챘어. 바로 노엘의 힘을 이용해 그녀를 볼두리의 열쇠로 만들고 테루미가 세상을 바꾸려는 계획이었지. 그 후 라그나르와 테루미는 함께 블라스트 블루 기술을 사용해 대결했지만 라그나르의 블라스트 블루는 가짜였던 것 같아 전투가 더 혼란스러워졌어. 이제 처음부터 사라졌던 인물 하쿠맨이 등장하는데 그는 코코노에 감금되어 어느 차원에 갇혀 있어. 하지만 하쿠맨은 걱정하지 마. 이미 끈이 있으니까. 레이첼이 나타나서 테루미가 뇌를 잡았다고 알렸어요. 영웅인 만큼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뇌를 구해야 했어요. 그 대가로 드론은 하쿠맨을 해방시킬 거예요. 약속대로. 드론은 하쿠맨을 봉인했던 사슬에서 풀어줬어요. 풀려나자마자 하쿠맨은 미쉐린 보이로 변신해 카구츠치 방향으로 뇌를 구하러 달려갔어요. 갑자기 테루미가 소환한 귀여운 보라색 머리의 소녀가 마법을 써서 드로를 덮쳤어요. 그녀는 어느 공간에 드로를 봉인하며 드로는 급히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짜와 진짜가 누군지 렉나르와 테루미의 전투를 통해 증명되었어요. 하지만 라그나르가 그에게 밀려났을 때 그는 쿠로키 케무노라는 콜드론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테루미는 그 콜드론 때문에 한 번 패배를 맛본 적이 있어서 쿠로키를 소환할 리 없다고 부인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테루미가 라그나르에게 그 콜드론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이야. 옛날에 인간이 전 세계의 경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그 경계에는 수많은 셋이 있었고 그 셋은 인공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다. 셋은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인간의 원초적 호기심과 함께 그들은 그 놀라운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셋을 조종할 수 있는 마테오 유닛을 발견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 때문에 누구나 마테오 유닛의 힘을 갖고 싶어 했다. 과학자들은 지군 교카이 세츠오크여, 줄여서 소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매터 유닛과 연결될 수 있지만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터 유닛과 성공적으로 연결된 소재들은 모두 관찰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힘을 이용해 소재의 의지대로 전 세계의 사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소재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지대로 사건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리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다카마가하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치로 인간은 무심코 두 번째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은 하나의 호랑이만 있기 때문에 타카마가하라들은 그 위치를 이용해 신의 존재인 마테오 유닛을 제거하려 했다. 그와 함께 등장한 것이 이서희로. 최초의 위치를 파괴할 수 있는 아마구스 종류로 무라쿠모라는 신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무라쿠모는 에이줄의 힘이 없으면 마테오 유닛을 제거할 수 없었는데 이는 관리자 아드민가 언급한 힘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힘의 근원이자 무한한 힘이다. 창조와 파괴의 힘이다. 이때 테루미는 네블루와 그가 가진 힘이 모두 가짜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 힘에도 지스코르자트라는 것이 존재한다. 네 블루의 힘 수준은 라그나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테루미는 흑마귀의 기원도 밝혀냈다. 블라스트 블루와 무라쿠모가 결합하지 않으면 두 개체 모두 파괴되고 끊임없이 영혼을 갈아먹는 괴물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수이다. 특히 노엘에게서 중요한 점은 노엘이 완전한 존재이며 그녀는 아주르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본질은 이미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노엘을 화나게 한다면 노엘은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테루미는 마치 결혼식에 가는 신랑처럼 활짝 웃었다. 이 순간 라그나 역시 그 거대한 로봇 안에서 노엘의 심장 박동을 뚜렷하게 느꼈다. 그 사이 붉은 악마 타거는 램다를 그의 위치로 이동시켰다. 테루미의 소환의식으로 돌아가면 그는 이 세계에 대한 적대적인 말로 쿠사나기라는 이름으로 노엘을 소환했다.
로봇은 장미꽃처럼 피었다가 폭발하여 눈부신 빛을 만들어냈다. 그 빛 속에서 깊은 증오를 가진 금발전사 소녀가 나타났다. 테루미는 이제 아즈르를 손에 쥐고 마테르 유닛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테루미는 라그나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며 그가 처음으로 A의 차를 빼앗았던 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다음은 누엘이 라그나를 화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테루미에게 단 한 방에 제압당해 무력해졌다. 그 후 테루미는 쿠사나기에게 숲으로 내려가 마테르 유닛 아마테라스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높은 곳에서 램다가 아래 상황을 관찰하고 코코노에가 테루미가 라그나를 공격할 때 즉시 그를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쿠사나기가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하쿠멘과 마주쳤다. 하쿠멘은 쿠사나기, 신살검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고 그녀와 싸우는 데 자신감이 넘쳤다. 이름을 소개하자마자 하쿠멘은 바로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라그나는 테루미에게 몇 번의 기본 공격만에 쓰러졌다. 그는 라그나를 무시했고 다카마가하라 일족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괴로웠다. 하지만 라그나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싸웠다. 테루미를 쓰러뜨리고 그가 뇌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테루미는 뇌는 이미 벌레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뇌리 없고 그녀의 이름은 쿠사나기라고 진실을 폭로했다. 또한 너는 쿠사나기와 끈을 구할 만큼 강하지 않아. 그때 그가 알려준 바로는 끈이 그의 부하들에게 어둠 속에 감금되어져 있다고 했다. 이 사실에 맨은 더 분노했고 락날은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다. 위쪽에서 램다는 락날이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락날과 개처럼 끈질기게 버티자 테루미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고 노출된 빈틈을 드러냈다. 코코노에는 램덱에 이 기회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램다가 뛰어내리자 피줄기가 솟구치며 테루미의 목숨을 위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쓴 약이 진짜보다 더 독하다는 말이 있듯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라그나를 보호하기 위해 램다가 그 치명타를 막아섰다. 치명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램다는 전투 모드를 활성화하고 코코노의 명령을 무시하며 테루미에게 돌진했다. 이때 테루미는 코코노의 어머니를 죽였던 것처럼 램다를 처치하기로 결심했다. 램다와 테루미는 서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램다는 실패하고 이전 공격 후 벌집으로 변해버렸다. 라그나가 코코노에게 램다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실패했다. 이때 램다는 라그나에게 누의 기억이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다고 알렸다. 그동안 누는 테루미가 언급한 경계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누는 라그나르와 함께 아름다운 날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라그나르와 얽힌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램다는 절망에 빠진 라그나르 앞에서 허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램다는 그리모어와 하나가 되었고 라그나르와도 그녀가 바랐던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그나르와 하나가 된 후 그는 램다의 아이디어 엔진에서 나오는 힘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코노에의 지시에 따라 라그나르는 그리모어의 힘과 아이디어 엔진의 힘을 결합해 파란색 마법층을 만들어냈습니다. 테루미도 이에 맞서기 위해 초록색 마법층을 만들어 그와 대항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램다가 주인공의 힘을 각성하면 네가 끝장입니다. 테루미는 그의 마법이 라그나르보다 약해서 마법에 밀려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후 라그나르는 마법을 사용해 어둠의 팔을 만들어 그의 몸을 붙잡고 폭발시켰다. 라그나르의 두 번의 공격만으로 테루미는 이미 많이 피를 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너에게 자신을 끝내라고 도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이토로의 수호신이 달려와 너에게 도움을 청해 맨은 다이토로를 구하기 위해 테루미를 살려주었다. 하쿠멘과 쿠사나기의 고수들 간의 전투에서는 아직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 진도 콜드론에 도착해 노엘이 악마로 변한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진은 전투 한가운데로 들어가 쿠사나기를 제거했다. 라그나르는 이때 다이토로가 봉인된 장소에 도착했다. 너는 쉽게 다이쯔로를 구해들고 있는 뱀파이어 누나를 너무 귀엽게 안고 있었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라그나르도 뇌를 찾으러 달려갔어. 명령의 힘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고 돌아보니 진은 이미 기진맥진했고 쿠사나기는 아직 지친 기색이 없었어. 하쿠멘이 도움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달려들어 싸웠어. 결국 쿠사나기에게 뒤로 밀려났지만 라그나르가 갑자기 나타나 동생을 막아줬어. 라그나르가 다이쯔로를 봉인해서 구해내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그때 다이쯔로와 노엘 누나는 이제 노엘을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뇌리 카울드론에 들어가면 그녀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이조와 그녀의 고모노에게는 그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그나르가 반대하며 다이조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이조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그나르는 불편한 마음으로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라그나르의 말은 다이조가 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이조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이 세상에 대한 극도의 증오로 쿠사라지는 경이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슈퍼맨이 레이저를 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데 이제 그 슈퍼맨이 10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것이 바로 지금 쿠사라지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게 만든다. 쿠사라지가 소환한 로봇들이 작은 동생을 공격하자 락날는 즉시 로봇들을 파괴했지만 그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진이 매우 걱정했다. 베초는 옆에서 지켜보며 걱정했는데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락날는 거절했기 때문이다. 전투로 돌아가면 락날는 노엘이 죽음의 검을 휘두르자 진을 구하는 한편 그 후 노엘은 어디선가 엄청난 검을 꺼내 락날을 한 방에 쓰러뜨리려 했고 거의 먹튀할 뻔했지만 노엘과의 승부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락날는 마음을 열어 노엘에게 그녀가 해온 좋은 일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정신조종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테루미의 비판적인 말들이 노엘에게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었고 그녀는 또다시 대형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시작했다. 라그나르가 가까이 다가가서 검을 맞고 동시에 그의 입에서는 노엘의 좋은 기억들, 즉 기도를 언급하며 왼손으로는 아이디어의 힘을 사용해 노엘의 이마에 대어 그 기억을 되살리게 했다. 인상적인 기도 후 노엘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불가능한 것을 순식간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물론 라그나르가 하는 모든 일은 타카마가하라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미래이다. 그래서 그들은 테루미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테루미가 타카마가하라 시스템에 침입하여 그들을 놀라게 했다. 교활한 계략으로 테루미는 뇌의 힘을 활성화시켜 모든 타카마가하라를 속이고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아 니웰 팬텀을 시스템에 퍼뜨려 타카마가하라 시스템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노엘은 깨어나 자신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자책했지만 라그나르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진이 라그나르를 니산이라고 부르자 노엘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라그나르가 이제 거대한 료마 스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왼손은 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노엘은 라그나르를 매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위에서 테루미가 나타나 다카마가하라 시스템 전체를 파괴했다고 알리며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라그나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남은 잔당을 처리하기도 전에 릴리우스가 테루미가 소환한 보라색 머리소녀 일명 황제와 함께 나타났다. 황제가 나타나자 테루미조차도 고개를 숙였다. 황제의 얼굴을 본 진과 라그나르는 그 얼굴이 세아르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쿠메는 황제를 보고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츠바키가 강력한 마법 한 방으로 막아섰다. 지금 츠바키는 모든 것을 버리고 황제에게 복종하기로 했기에 뇌는 매우 걱정했다. 하지만 황제가 온 목적은 종말 프로그램의 진행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 시대는 타카마가하라의 변화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시대였다. 긴 여정을 마치고 노엘과 마코토는 함께 열기구를 타고 산으로 돌아갔지만 그녀 곁에는 더 이상 라그나르가 없었다. 진은 이제 명령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주바이 스승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그나가 코코노에의 보살핌을 받은 후 그는 이카루가 도시를 향해 나아가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즌R은 끝났습니다. 감사하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